상하이는 중국 내에서 배달원 수입이 가장 높은 도시이지만 동시에 임대료가 가장 비싼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배달원들은 상하이의 비싼 방값을 감당할 수 없어 거리로 내몰린 것입니다. 오늘 AGT 타코가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이 영상은 11월 24일 오전 5시 한 네티즌이 촬영한 상하이의 거리 풍경입니다. 보도는 거리에서 쪽잠을 자는 배달 기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심야에 식사를 주문하는 손님이 정말 있기는 한가, 아니면 그저 대기하며 밤을 새우는 것인가 라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사용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학업과 사업, 그 모든 것의 종착역은 결국 배달입니다. 그리고 그 배달업의 격전지는 바로 상하이입니다. 한 기사는 가혹한 현실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3시간 동안 4개의 굴을 넘나들며 25건의 배달을 해냈습니다. 그 보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작 212안, 약 4만 원입니다. 피크타임이 지나면 주문은 완전히 끊깁니다. 일자리가 가장 많다는 상하이에서조차 살아남는 것은 잔혹한 매일의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을 하려면 상하이를 선택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상하이가 국내에서 주문 단가가 가장 높은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상하이의 많은 지역에서 하루 25건의 주문을 받는다는 건 꿈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통상 주문의 파도는 오후 11시경 한 번 있을 뿐 심야가 지나면 거리는 완전히 고요해집니다. 한때 배송비가 높았던 것은 상하이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상하이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유령 도시처럼 느껴지는 이 지역은 상하이 도심의 핵심인 푸투오구 근처입니다. 다리 북쪽에는 유명한 키푸르 의류 도매 시장이 있습니다. 한때 이 다리는 언제 축제가 열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인파로 붐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다리를 건너면 기묘할 정도의 적막감이 엄습합니다. 양옆의 가게들은 거의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상하이 토박이입니다. 아버지는 1980년대부터 이곳에 사셨는데 당시엔 정말 활기찼습니다. 2015년 이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이 거리가 가장 붐볐던 건 2005년 무렵이었습니다. 한 블로거는 묻습니다. 상하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쇼핑몰이나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시골로 은퇴한 걸까요? 아니면 해외로 이민을 간 걸까요? 블로거는 이어 말합니다. 한때 상하이는 노동자들의 꿈의 장소였고 이주 노동자 농민공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비 침체로 인해 사람들은 지갑을 굳게 닫았습니다. 직장에서의 경쟁은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목을 조여옵니다. 많은 사람이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상하이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 상하이 경제가 무너지고 배달 일자리마저 사라진다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상하이 중심부의 요충지인 산시날로, 사우스 샹알로는 한때 임대료가 치솟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자영업자는 이렇게 한산합니다. 산시날로에서의 장사는 정말 혹독합니다. 맞은편 스타벅스가 폐점한 이후 매출은 하루 100위안, 약 1만 9천 원밖에 안 됩니다. 이곳의 상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유동인구가 정말로 줄어들었습니다. 옆 가게도 결국 포기하고 10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이 거리는 황량하기만 합니다. 길 위쪽으로 올라가 봐도 걸어 다니는 사람이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상하이의 또 다른 핫플레이스인 창레로드 지역도 특히 황량해졌습니다. 거리에 많은 가게가 폐업했습니다. 한때 회사를 운영했던 45세 여성 블로거는 이제 노점상이 되었습니다. 막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그녀를 질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앞으로 상하이에 오려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2013년, 저는 빚과 꿈을 안고 상하이에 왔습니다. 직원 300명의 회사를 키울 때까지 찐빵을 씹으며 버텼습니다. 마침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과 주식시장의 폭락이 하룻밤 사이에 우리를 무너뜨렸습니다. 2년간 버텼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한때 사랑했던 이 도시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블로거에 따르면 상하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치푸루의 의류 상가들은 국경절 연휴 기간조차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발 디딜 틈 없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이제 쇼핑몰은 텅 비었습니다. 상하이에 살면서 치푸루에 안 가본 사람이 있을까요? 한때 붐비던 시장의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를 보세요. 며칠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써붙여놨지만 그들이 과연 돌아올까요? 오래된 쇼핑몰 내부를 보면 위층은 옷, 아래층은 신발을 팔던 곳이었습니다. 지하에 발을 디디기도 전부터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스타일은 세련됐고 가격은 12안에서 42안 정도로 저렴하지만 손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조차 멈췄습니다. 상하이를 잘 아는 분이라면 산시난루와 치푸루가 상업의 중심지이고 신천지, 신티엔디와 화이하이로가 노른자위 땅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곳은 한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붐비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후 9시의 화이하이로는 거의 무인도나 다름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루자쭈이를 보세요. 루자쭈이를 보세요. 3개의 타워, 상하이 타워 등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보다 사람이 적어요. 오늘은 토요일인데 말이죠. 상하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평소라면 출근 러시아워인 오전 8시 40분 21번 버스에는 고작 3-4명밖에 타지 않았고 좌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조차도 승객이 없습니다. A급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떠나고 있습니다. 취업 시장은 점점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고임금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며 월 수입 5천에서 6천 위안, 약 100만 원이면 일반인에게는 감지덕지한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한 식당 주인은 그 실태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조용히 가난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월급으로는 임대료와 차 대출금을 낼 수 없게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었을 겁니다. 예전에는 저녁 시간에 젊은이들로 붐볐지만 지금은 슬프게 식사하는 손님들보다 가게 안에 서 있는 직원이 더 많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불과 몇 개의 패스트푸드점만이 젊은이들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아래 거대한 유령 도시가 숨겨져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바로 그린란드 롱 아일랜드 프로젝트입니다. 장강 북쪽 상하이 숭밍섬 바로 북쪽에 위치한 이 프로젝트는 총 투자액 2천억 위안의 유럽풍 고급 주거단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입주했을 때 자신들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리버사이드 뷰의 실체는 연기와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하는 치동, 키동의 공업단지 뷰였습니다. 오늘날 그린란드 롱아일랜드는 황량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한때 깨끗했던 길가에는 쓰레기와 건설 잔해가 쌓여 있습니다. 기본적인 슈퍼마켓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깨져버린 수많은 꿈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때 2,500만 명이 살던 도시는 급속하게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배송 단가는 낮아졌지만 최근 다른 지역의 배달업계는 더욱 비참한 상황입니다. 주문당 1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1건당 1위안, 약 19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주요 배달 플랫폼들은 베이징에서 5km 배달에 1건당 1위안, 다른 곳에서는 2에서 2.6위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라이더는 한숨을 내쉽니다. 주문당 1위안 시대입니다. 누가 이런 주문을 받을까요? 기사가 하루에 30건을 달려도 벌이는 고작 30위안입니다. 그러나 5시간 동안 밥값과 물값으로 20위안을 씁니다. 결국 적자입니다. 내부 정보에 따르면 상하이와 같은 일선 도시의 중산층은 급감하고 돈을 벌러온 노동자, 농민공들의 조기 귀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 사이에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당국은 실직한 노동자들이 불만을 품고 연쇄 반응과 대규모 항의 시위를 일으킬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사회 분란을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베테랑 미디어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향하는 노동자들은 실망, 불안, 무력감을 안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춘절, 설날 귀성이라기보다는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쫓겨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 내에서 이상한 용어가 돌고 있다고 한 유저가 폭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의적인 귀향입니다. 이 단어는 처음 코로나 봉쇄 중에 등장했지만 현재는 실업으로 인해 귀향하는 노동자들의 불온한 움직임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약 1억 명의 노동자가 악의를 가지고 귀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부는 귀향 규모가 통제 불능임을 인정합니다. 3천만 명의 이주 노동자가 도시에 머무를 수 없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토지는 방치되었고 농촌연금은 고작 200위안에 불과합니다. 네티즌들은 어느 왕조가 붕괴하기 전에도 정부는 유민, 류민의 이동을 두려워했다고 지적합니다. 오늘날의 중국 사회는 화약고와 같습니다. 한때 마을의 관리들은 노인들밖에 남지 않은 농촌에서 처벌받지 않고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직하고 불만을 품은 젊은 엘리트 노동자들이 일제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귀향자, 기자 X들이 가족이 마을 관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집이 강제로 철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네티즌들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같은 대도시에 온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결국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중국의 농촌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은 변혁을 위한 가장 폭발적인 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농민봉기는 언제나 변혁의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아마 중국 지도부의 다음 변혁의 불씨를 안겨주는 것은 이러한 악에 있는 귀향자, 즉 농민공 엘리트들일 것입니다.